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테마선 2편을 준비했습니다. 테마선을 이용한 여기 매매법 2편인데, 일단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테마선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20테마선 하나만 사용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물대 차트는 캔들의 120개 캔들을 함께 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캔들 수를 120개로 설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테마선은 거의 항상 가장 큰 매물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물대 층에 테마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그냥 테마선 20에 지지 저항이 강하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테마선은 가장 큰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캔들이 여기 있을 때 가장 큰 매물대에 항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테마선이 여기 있을 때 캔들은 이쯤 있겠죠. 이건 이미 많이 뜬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매물대가 지지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매수 자리입니다. 자, 이 부분 전부 매수 자리죠. 다시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돌아서면, 자, 캔들이 20테마선 위로 갈 때 매수하라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캔들 여기에 이 매물대 층으로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 매물대 자체가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테마선이 되면, 자, 그러면 조금씩 이동해 보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테마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물대층에 있습니다. 테마선이 매물대층을 뚫고 나오면 큰 상승 추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테마선과 20테마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10테마선 이미 이쯤에서 위에 올라갔겠죠. 캔들이 10테마선 위로 올라가 있으면 큰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매물대층이 지지가 되면서 캔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큰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여기서 그대로 빠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 10테마선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큰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트 뒤로 과거 차트도 한번 볼까요? 120개 매물대층입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또 보고 또 이렇게 뒤로 당겨 버리면 가장 큰 매물대층에 테마선이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20테마선입니다. 그러면 매물대 상단 돌파하면서 테마선 여기서 테마선 상승해서 매수, 그리고 추격 매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매물대층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최근 나스닥 차트 오늘 엄청 상승한 차트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당겨보면 이 상황에서
20 테마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 두꺼운 긴 매물대층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면 이제 매도에 시작되는 거죠. 매도가 가장 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선에서, 이 테마선 항상 매물대층 가장 큰 매물대층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와요. 이렇게. 자, 테마선을 볼 때 매물대 차트를 보는 게 기본이에요. 이 테마선을 이야기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꼭 매물대 차트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또 쭉 내려가서,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테마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도, 처음 매도 진입, 그리고 2층 이 선을 하방 관통하면 이제 추격 매수가 됩니다. 이 매물대층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대층을 아래로 뚫고 내려온 캔들은 이 매물대층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게 매물대로 보시는 게 가장 큽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이 매물대층, 아까 말씀드린 이 매물대층을 뚫고 내려오면서부터 폭락이 나왔습니다. 쭉쭉쭉 폭락이 나왔죠. 자, 그럼 현재 우리 나스닥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여기 있을 캔들이, 여기 매물대층이 있죠. 여기 크게 매물대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층이 올라가 13.8%의 매물대층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면서 쭉쭉쭉 내려온 캔들이죠. 그리고 상승.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매물대층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지금 현재 이 매물대층이 지금 현재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9198 요 매물대층 제 하단부를 하방 관통한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테마선은 매물대 차트와 함께 봐야 지지가 나올지, 자, 뚫고 이제 내려갈지, 추가 매도할지, 추가 매수할지, 매도 공격을 할지, 짧게 매도를 칠지, 그리고 길게 매도를 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유튜브에 진짜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919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쭉 내려올 수 있는 차트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층 자체가 이미 저항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고,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면 이 매물대층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물대층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조금씩 없어지면서, 자, 이 뒤에 거부터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없어지고 이쪽 없어지면서 이 매물대층이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이 매물대층이 튀어나오는데 그동안 테마선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캔들이 또 위로 올라가면은 첫 번째 매수, 그리고 이 쌓인 매물대층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면 또 추격 매수가 가능한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를 더 해볼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매물대 차트는 이제 매물대 차트와 테마선을 보시는 건 이해하셨죠? 항상 테마선은 매물대 차트 가장 큰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가장 큰 매물대층 근처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응법도 말씀드렸죠. 자, 매물대층이 이렇게 있을 때 테마선 아래로 내려올 때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는 매물대층 아래로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대 차트를 보면 여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올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봉 차트로 다시 바꾸고요. 일목균형표와 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구름만 보시면 되세요. 일목균형표 구름은 앞구름 이렇게 지금 현재 캔들이 26개 26개 앞에 당겨 놓은 게 구름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이 매물대 차트 죄송합니다. 테마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앞구름을 먼저 보세요. 자, 앞구름을 쭉 당겨서 보면 아직 양운입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캔들이 테마선 20테마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직 캔들은 앞구름은 양운입니다. 자, 그럼 언제 매도냐? 여기서 1차 매도가 들어갑니다. 테마선 아래로 내려온 캔들의 시가에서. 그리고 두 번째 추격 매도는 앞구름이 음운으로 바뀐 이 지점이 이 캔들이 두 번째 긴 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선 반등이죠. 어차피 반등. 하락은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것도 하락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도 하락입니다. 자,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냐? 매수는 매도의 반대겠죠. 자, 뒤로 쭉 당겨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캔들이 1차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 분할 매수 하지만 여기 26을 당겨보면 아직 의문이네요. 그러면 풀 매수는 아직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이냐? 캔들이 앞구름이 양운으로 바뀐 이 지점, 여기서 양운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매수죠. 추격 매수죠. 그 후 앞구름이 양운이면 매물대 차트와 함께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하락을 할지 그때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매수. 자, 다른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캔들이 테마선 위로 올라왔을 때 1차 매수, 그때 앞에 구름의 상태를 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의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캔들이 앞구름이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이 캔들에서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더라도 다시 여기 매물대 차트의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대응법이 똑같습니다. 캔들이 20테마선 위로 올라왔을 때 앞에 구름을 보세요. 자, 앞에 구름을 딱 그어서 보시면 26, 양운이네요. 그러면 매수를 버티셔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 테마선 1편과 함께 이해를 하시고, 1편을 함께 이해하시고 2편 매물대 차트와 구름을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안정적이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를 하자면 테마선은 매물대 차트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테마선이 있는 장소가 항상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리고 테마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 1차 매수, 앞구름이 양운으로 바뀌면 2차 매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저항을 받아서 내려올지는 매물대 차트로 판단 후 다시 캔들이 테마선 위로 올라가면 얼른 앞구름을 확인한 후 매수 계속할지 안 할지를, 버틸지 못 버틸지를 계속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말씀드렸듯이 매물대 차트의 저항에 부딪혀서 현재 하락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테마선 2편으로 이제 테마선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